거창하게 뭐가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건강하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보다 좀 더 발전하고 더 잘 된다는 이야기나 그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보던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 다 행복하고 좀 더 잘 되는 그런 2024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경기가 안 좋아하고 너무 힘들었고 좀 장사 좀 잘 되고 가정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더 행복이 좀 오고 더 즐거운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합격되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새해 도민 여러분의 소망을 들어봤는데요. 2024년은 전북이 특별해지는 해가 됐죠. 다가오는 18일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요. 하반기에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잼버리와 예산 삭감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새해에는 긍정과 기대가 넘쳐나는 해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희망을, 다시 100년 대계를 페트롤 전북 특별기획 초대석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1월 1일 첫 방송에 저희 페트롤 전북과 함께하는 것에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도민분들께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작년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새해 다 털어버리시고 희망을 갖는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이제 특별한 전북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노력하고 작은 성과들이 축적되어야 특별한 전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전북이 특별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한 해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사님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12월 21일입니다.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그 흰머리 숫자만큼 작년 한 해 도지사로서 얼마나 힘들었던 한 해였는지 우리 도민들도 함께 하실 텐데 좋은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아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흰머리를 염색하겠다는 각오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제가 새만금 잼버리 끝나고부터 사실 염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 도의원님들이 삭발하고 단식 투쟁을 그렇죠. 하고 있는 마당에 저도 뭐 사실 삭발을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작전상 삭발을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이제 국가 예산이 만족은 안 되지만 3천억 그렇죠. 복원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사업들이 진행은 다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또 금방 또 올해 이제 5월 말까지 또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또 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다음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의 국회 경험도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으로서 아마 정치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긴밀하게 또 협조를 하면서 상황을 만들어갔고 그나마 뭐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예산을 또 복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뭐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내년 2025년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024년에 사자성어를 보니까 100년 대계 네. 100년이 정말 우리에게는 긴 시간 같습니다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전라북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라는 용어를 128년을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을 임해야 되겠다. 처음 시작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100년 대계라는 도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작년 한 해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칭찬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이 그래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더 잘했다. 이건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저는 전라북도의 산업 생태계를 앞으로 대단히 크게 변화시킬 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집만지였습니다마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 채워져서 333개의 특례를 131개 조문에 담는
전부 개정안이 작년 말에 통과가 됐고 또 한인 비즈니스 대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 그 대회를 정말 잘 치루어서 잼버리로 치르면서 전북이 가졌던 그 불명예 예. 이거를 깨끗하게 좀 털어버리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예. 그 보통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PT를 지사님이 잘 안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공부가 돼 있고 진정성으로 절실하게 피력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우선 말이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이게 얼마나 뭐 큰 대회길래 이렇게 언론에서 홍보를 할까, 축하의 기사를 쓸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과정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2021년에 예. 울산과 전북이 22년 대회를 놓고 붙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전북이 졌습니다. 그래서 22년 대회가 울산에서 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그 현장에 갔습니다. 예. 22년 울산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미쳐 있는 도지사인데 제가 꼭 모시고 싶은 기회를 울산에 지난번에 뺏겨서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패자로서 승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비즈니스 CEO 여러분 저희 재수만 하고 다음번 개최지는 꼭 전북에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예,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예. 세계 각국에서 이제 수천 명의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우리 지역 이제 전북을 대한민국의 이제 중심으로서의 전북으로 발걸음을 한 대회잖아요. 약 3,000명 정도가 예. 올 예정입니다. 한 3일간의 행사고요. 네네. 예. 단순한 3일간의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가지는 혈발언, 교류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앞으로의 이제 발전 가능성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들이잖아요. 2박 3일 동안 여러 토론이라든가 또 업종별 무슨 간담회 등등 해서 약 최소한 20건 이상의 각종 모임과 교류회가 있고요. 예.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보고 느끼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대회를 지금 22년을 했는데 한 번도 전라북도에 올 기회가 없었어요. 예. 네. 저는 그 세계를 누비고 있는 그 비즈니스맨들이 전라북도에 꼭 한번 와서 전라북도의 진가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반드시 주고 싶다. 그거는 우리 전라북도에게도 좋지만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의 땅, 기회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만금이 최근에 변화가 막 생기고 있는데 예. 그 변화의 현장을 그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선사하는 것이고 예.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이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윈윈이다. 그런데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지사님 우리 도민들 작년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자존심 많이 상했잖아요. 이제는 준비를 그런 실수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꼼꼼히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에서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책임 있는 도정을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꼭 그래야죠. 이번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잼버리 얘기를 솔직히 물어봐요. 또 그렇죠. 특히 경쟁 지역에서 그걸 또 물고 늘어져요. 파고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잼버리를 만약에 전라북도가 다 맡아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라북도가 도지사가 나서서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설득을 했습니다. 예. 자, 새만금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 특화 단지는 정말 우리 지사님이 특히나 기업 유치에 관심을 걸고 시작했던 자세에서 본다면 엄청난 성과고 앞으로 이제 새만금 지금 10조 이상의 투자 유치 예,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사실 작년 이맘때 이 2차 전지 특화 단지 공고가 떴어요. 예.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공모를 해서 유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우리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경쟁 상대인 오창, 포항, 울산 맞습니다. 이런 데에 비해서 거기는 이미 공장들이 수십 개씩 다 들어가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솔직히 서일하이텍 하나밖에 없어요. 가동되고 있는 회사가. 그런데 이거를 특화단지를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의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하나는 제가 느낀 거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하자.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니까 이것이 대기업들이 몇 개가 유치되고 협약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또 호남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얻는 것 하나 국가 첨단 산업지구로 지정될 만한 데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또 부각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맞아서 했는데 저는 특히 앞선 2차 전지 특화단지에 비해서 우리 새만금이 앞으로 엄청난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새만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큰 2차 전지 단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음양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 유발 효과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의 또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 2차 전지 관련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안전 문제도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 그 숙제에 대한 목소리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다. 최근에 도민들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좀 하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부분을 특별히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도청, 새만금청, 군산시, 그다음에 환경청의 전북환경청 예. 이런 유관기관들끼리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2차 전지 기업들만을 위한 전용 공공폐수 처리장을 아하.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예. 지금 노력하고 있다. 예.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기업 몇 곳만 소개해 주시고 다른 주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LG화학이 왔고요. 예. 또 LS그룹이 왔고요. SK온 또 에코프로 이런 데들이 같이 하게 되어서 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또 2차 전지 선도 기업들이 곳곳 이 새만금에 오게 되어 있고 예. 올 1월 안에 또 롯데 또 포스코 이런 데도 협약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약이 대기업의 계열사 포함해서 5곳 유치인데 이미 그러면 달성한 겁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뭐 아직 만족 못 하고요. 예, 제가 5개 할 수 있을까? 임기 내에 4년 동안 할 수 있을까라고 저도 약간 걱정하면서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예. 1년 반 만에 5개는 달성이 됐고요. 제가 목표를 좀 크게 해서 제 임기 내에 예. 한 20개 정도 한 목표로 한번 세워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10조 원 정도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셨고 네.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월 18일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김관영 지사 체제 속에서 우리 지자체가 특별한 권한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기대를 한 결과가 일단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 1년이 더 중요합니다. 준비할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소위 말하면은 전라북도에 가장 도움되는 것은 소위 특구거든요. 예. 농생명 산업지구 특구, 문화관광 특구, 고령 친화산업 특구, 금융 특구, 친환경 산업관광 특구, 그렇죠. 소위 이런 예. 특구를 만드는데 이 특구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1년 안에 이 특구 지정을 받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이 특구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권한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산악관광 특구다. 그러면은 산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특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에 관한 환경 영향 평가는 그렇죠. 도지사가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예. 농생명 산업 특구 안에서 농지 전용,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도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와요. 예. 문화관광 특구에 K-팝 국제학교를 만드는 것도 교육부 장관에서 도지사가 가지고 와요. 이런 식으로 도지사가 많은 권한을 그 특구 안에서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구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지정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정할 정도의 특구 준비 계획안이 잘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꼼꼼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예. 특구가 돼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을 핵심 시책으로 지금 삼았습니다. 네. 예. 그 큰 틀에서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가 강점이 있고 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지 전라북도 산업에 가장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꺼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농생명 산업, 하나는 문화관광.
두 축으로 가다가 중간에 제가 2차 전지 방산도 이제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예. 올해부터는 방산을 좀 더 저희가 또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방위산업 방위산업, 예. K방산, 특히 창원이나 구미에서 안 하고 있는 네, 방산 쪽을 새만금 쪽에 유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방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자, 농생명 산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농생명 산업이 제대로 크려면 먼저 연구가 돼야 되고 생산이 돼야 되고 가공, 유통 이게 그렇죠. 돼야 되는데요. 예. 전라북도가 이런 여건을 참 잘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 관련 연구기관들 다 전라북도에 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전체의 농생명 바이오의 연구 인력의 약 절반 정도가 전라북도에 내려와 있어요. 예.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산은 이미 전라북도 안에 농지도 있지만 새만금에 3천만 평의 농생명 용지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공하는 것은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1단계 지금 2단계도 이제 또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새만금에 우리가 식품 허브 클러스터와 식품 허브 항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동북아의 상당한 농산물의 허브항 그러니까 수입 수출을 중개하는 항뿐만 아니라 수출항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생명 산업 특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보고자 하는 거죠. 예.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해는 됩니다. 산업화에서 뒤떨어졌던 전북에 기회가 왔다. 네. 그 기회가 특자도고 특자도 안에 들어가는 특구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심에 농생명 식품 바이오가 한 축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1차에 기본적으로 농업, 농민, 농촌이 생활하는 1차가 탄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 원료가 기반이 돼서 생산, 가공, 판매 여러 가지 구축을 할 수 있는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그 1차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도 높아져야 되고 그분들의 경쟁력도 키워야 되는데 저희가 좀 다행인 거는 이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이 전북에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 들어있죠. 혁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의 농생명 특히 농업을 이끌 농수산, 축산 이 젊은 인력들이 여기서 다 양성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전라북도 출신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전북에서 이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또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북의 농업은 굉장히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다. 미래가 밝다.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전라북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떠나는 청년 인구가 거의 90%입니다. 무엇 때문에 떠나겠습니까? 사실은 일자리 찾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를 여기서 만들고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이제 왔다가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분야가 바로 이제 특자도의 가장 핵심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이 특별자치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외국인 근로자 기업 또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법 특례 이 부분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으로 권한 조항이 넣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대 특구가 있는데 이 특구 안에 입주할 기업들이 많이 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종사할 근로자들을 이 특구 안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일단은 풀어주는 그 특례를 저희가 받아왔고 그리고 여기에 취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비자별로 이 거주 제한이 있어요. 다르죠, 다. 어떤 거는 통상 지금 숙련기술공이 오면은 4년 8개월 하고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늘려주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노동자를 어떻게 좀 더 체류 기간을 늘려줄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이 다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특구 안에 노동자들, 특구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권한을 도지사가 판단해서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이거 법무부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문을 좀 따냈습니다. 저희가 8번을 협의했는데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사실 법무부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막판에
한동훈 장관하고 좀談判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테스트 베드를 해보자. 다른 지역에 안 되는 걸 여기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시도를 특구 안에서 앞으로 이민천도 만들겠다는 그렇죠.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예. 그 중간 단계로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시험을 한번 해보자. 예.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이 특구 안에서 한번 해보자. 충분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예. 하니까 한 장관이 그거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하고 전라북도하고 MOU 맺고 한번 그렇군요. 해봅시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175만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21%를 넘으면 초고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네. 23%. 네. 이제 시군별로는 더 차이가 납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 이 고령 친화 산업단지 전문인력 양성소 조성 이 네. 부분은 상당히 또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겠다.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전국적으로도 고령화가 되어 있지만 예. 우리 지역의 농촌 지역은 고령화 정도가 굉장히 심한 정도는 이미 35%까지 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나 앞으로 노인들을 케어하는 이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미 그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감정 노동자들이거든요. 예. 노인분들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힐링할 수 있는 연수 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기구나 이런 것들을 R&D를 하는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연구 시설을 드리고 예. 이렇게 해서 고령 친화에 관련된 기업도 유치하고 인력 양성 기관도 만들고 그분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연수기관도 만들고 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모아서 집적화를 시켜보자. 클러스터를 만들자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도민들 가운데 다 좋아요. 내용 좋고 뭔가 특자도의 성과로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이 재정 없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늘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야당의 역할 또 아울러서 이 지방 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이제 예산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예산에 저희가 작년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 현실화된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반영된 이미 특례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꼭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행히 우리가 인정받은 특례에 관해서는 재정적으로 중앙정부가 도울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그래도 임의 조항이기는 하지만 야. 그 재정적 근거 조항을 저희가 다 이번에 받아냈어요. 예, 재정 특례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조금 빠져 있긴 하나. 처음에는 예. 하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주장을 했지만 예.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지자체와 너무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반대하다가 강원도 특별자치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도 못 받았어요. 예. 솔직히. 아. 근데 저희가 마지막 이거를 기재부에 정말 간곡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마지막 18개의 특례에 대해서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이번 법에다가 넣습니다. 예. 특자도 됐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차 특례 발굴 여러 가지 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축하받기에는 이제 이 정도로 만족하고 더 뛰어야 될 노력의 분야가 더 많다는 말씀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특례 발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예. 2차 특례 발굴은 두 가지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1차 특례로 추진하려다가 부처의 반대에 막혀서 못한 그런 특례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또 저희가 새롭게 이 발굴한 새로운 특례들 또 C군에서 이런 걸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건의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 발굴 추진단을 저희가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5개 분과를 만들고 64명의 전문가들이 계속 이 자문을 하면서 2단계 특례 발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이 특자도 출범에 맞춰서 각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지금 공유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례의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어딘가 하고 손을 잡고 해야 맞습니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군수님들이 이 특례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먼저 해봅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야지만이 이것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1월 달부터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특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고 요청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자, 2024년 특자대 출범과 더불어서 100년 대계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전라북도 도정 김관영 지사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8일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에게는 축제 그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고 도민분들 많이 좀 참여하시라고 홍보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1월 18일 날이 특자도 출범일인데요. 그 전일은 저희가 전야제를 좀 계획하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외에도 저도 가입했습니다마는 특자도를 출범하는 적금과 예금을 특별하게 출시를 해서 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과 전북은행과 손잡고 높은 이율을 줘요. 2024계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 뭐 3.5%의 금리인데 이거 5%가 넘던데요, 보니까. 5.5에 저도 가입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계기관들과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있고 그 수익금의 일부가 또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복지자금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공 예금 또 동행 적금 이런 데도 우리 도민들께서 좀 많이 가입해 주시면 본인도 좋고 또 우리 전북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월 18일 날을 기여하로 해서 이 행정 정보가 다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름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뀌는 작업을 전산 작업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특히 우리 도민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선 8기 김건영 지사를 뽑았습니다. 아마 여러 정책과 공약도 받겠습니다만 이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보면서 전라북도의 도민의 어떤 자존심, 자존감을 좀 세워주고 물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우리의 현재 정치력이라고 하는 어떤 현 주소 또 산업의 경쟁력 모든 것들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근성과 의식, 철학은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잘 살아보자, 힘을 내보자. 그런 어떤 의식 측면에서의 지사님이 함께하는 발걸음이 전달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꼭 좀 그것이 저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제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이것이 4년 동안의 도정의 목표인데 제가 이걸 세운 이유는 우리 전북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은 타지자체하고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도태됩니다. 지금은 내가 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전북에 계신 분들에게는 과감한 변화의 노력 또 도전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또 우리 도민들을 또 끌어안을 때는 또 끌어안아 주시면서 균형과 조를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월 1일 첫 방송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됩니다. 1년을 열심히 뛸 거라 믿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자고 희망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가 용의 해입니다. 여러분 아마 등용문이라는 말씀은 들으셨을 겁니다. 물고기가 용이 되려면 용문이라는 계곡에 거칠고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된다. 힘들지만 거기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가야 될 길이 저는 바로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사실 잼버리 사태 또 새만금 예산 삭감 이런 거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 급격하게 성장이 시작되기 전에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조그마한 성과들 기업유치 10조 달성,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한인 비스대회 유치 또 우리 도민들 같이 힘을 모아서 삭감된 예산의 상당 부분 복원 이런 것들에 관한 조그마한 성공 스토리들이 앞으로 쌓여지면 저는 분명히 전북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시작하는 한 해 우리 도민들 더욱 크게 성공하시고 전라북도 크게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성장통은 한 번만 겪으시죠? 꼭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해진 전라북도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페트로 전북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윤우였습니다.